강지연의 코인 정보방 무료로 입장하실 분들은 하단 링크를 통해 참여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뉴스 강지연입니다. 오늘 보실 종목은 리플코인인데요. 최근 바이낸스발 악재가 터졌지만 불확실성이 모두 해소가 됐고 하락했던 흐름 모두 반등을 만들어내 줬습니다. 강력했던 750원 라인 저항대를 돌파해줬고 지금 현재는 830원대 이 저항대를 돌파해주기 위한 움직임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최근 기사를 보시면 리플, 바이낸스 악재 듣고 3% 반등 그리고 내달 유럽에서 XRP ETP가 상장한다라고 합니다. ETP는 ETF와 ETN을 포함하는 상품군을 말합니다. ETF는 펀드죠. N은 채권입니다. 상장 지수 상품이라고도 하는데요. 최근 리플이 20분 만에 1000원을 돌파해주면서 상승력을 만들어내줬던 건 바로 블랙록이 ETF를 신청했다라는 부분과 함께 엄청난 화력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런데 가짜 뉴스임이 판명이 나고 다시 원복 상태를 보여주긴 했지만 우리는 이로써 ETF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감과 화력을 확인했습니다. 즉 유럽에서 내달 12월이죠. ETP가 상장됨에 따라서 리플의 가격 상승 모멘텀에 더욱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속보를 보시면 미 SEC가 11월 30일 날짜로 소송 관련해 비공개 회의를 개최한다라고 하는데요. 리플과 소송 관련해서 논의를 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전반적인 소송 관련 회의이기 때문에 리플과의 논의는 진행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왜냐하면 미 법원이 2월 안까지는 지금 합의안을 마련하라라고 명령을 했기 때문이죠. 아직 리플과 SEC는 이 기간 판매분에 관련한 합의금이 지금 협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앞으로 리플의 가격 움직임과 SEC와의 소송과 관련해서 하나부터 10까지 모두 알려드릴 거고요. 바이낸스 사태와 관련하여 ETF 출시가 조금 더 앞당겨졌다라는 것과 리플 ETP가 출시되게 되면 리플의 가격에 어떤 움직임을 만들어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영상 시청하기 앞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코인 정보방에서는 리플 매집을 위한 단기 포트폴리오까지 모두 공유 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정보방 입장하셔서 그동안의 리플 자료와 실시간 매매 대응 자료 그리고 리플 매집을 위한 단기 포트폴리오 먼저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 링크를 통해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코인 정보방 무료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그럼 최근 리플의 가격 움직임을 보시면요. 지금 바이낸스발 악재가 터져졌지만 다시 반등 만들어주면서 여기 매물대를 지금 소화시켜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최근 암호화폐 분석가 다크 디펜더는 이렇게 분석을 내놨습니다. XRP는 컵앤핸들 패턴을 형성했고 엘리엇 파동을 통해서 1달러에서 1.88달러까지 도달 가능하다라고 봤습니다. 피보나치 되돌림을 통해서 지금 하방이 0.51달러까지 열려 있을까요에 대한 질문은 아니요 라고 답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0.61달러는 이탈하지 않을 것으로 봤습니다. 0.61달러는 우리나라 금액으로 780원이죠. 그래서 최근 바이낸스발 악재가 터졌을 때도 하방 압력 크게 받았지만 여기 저가 783원에서 반등 만들어내줬습니다. 이제 곧 그가 말하는 컵앤핸들 패턴이 완성되면 단기적인 목표 1달러에서 1.88달러까지 도달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제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고래들의 움직임을 보시면 계속해서 거래량과 보유량이 급증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만큼 XRP의 강세장을 대비하는 세력들은 매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기사만 보시더라도 세력들이 바로 10월 14일 날짜에는 27%를 보유했었는데요.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 46%로 보유 비중이 최대로 늘었다라는 기사를 확인할 수가 있었죠. 리플 차트만 보시더라도 계속해서 리플은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냐면 저점을 높여가고 있는 차트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차트상에서도 저점이 높여지고 있다라는 건요. 세력들의 매집을 의미하는데요. 기사로도 확인할 수가 있고 이렇게 차트상으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세력들은 집중적으로 XRP를 매집해 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요. 이렇게 세력들이 매집하는데도 왜 리플은 가격이 올라가지 않습니까에 대한 대답은요. 개인들이 던지는 물량만 받아가고 있기 때문에 횡보세를 만들어주고 그 매물대를 지금 소화시키면서 움직임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750원 라인 단가에 매도 물량을 던졌던 물량들 모두 흡수하고 나니까 그 다음 어느 스텝이에요? 바로 여기 830원대 여기에서도 던지는 물량만 받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상승력을 보여줬던 건 바로 IPO 발표에 대한 기대감으로 개인들이 매수세로 전환되면서 상승 흐름을 만들어내줬었고 실망 매물로 인해서 다시 원복 상태를 만들어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리플이 가격이 급등하지 못하는 이유는 세력들이 계속해서 저가에서 매집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게다가 개인들이 매도를 던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리플 매도 던질 게 아니라 이 저점 구간에서 우리도 똑같이 최대한 물량을 모아 가셔야 됩니다. 세력들이 왜 이렇게 매집을 해 나가고 있을까요? 이렇게 많은 비중을 모아가는 세력들이 아무 의미 없이 매집을 해 나가고 있는 걸까요? 아니겠죠. 엄청난 수익을 바라고 리플에 투자를 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투자는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되죠. 우리도 똑같이 시간과 자금을 투자를 해 나가셔야 엄청난 수익 만들어 가실 수 있다라는 거죠. 최근 챗 GPT에 질문을 던졌는데요. 솔라나가 리플을 능가할 수 있나요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이렇게 했습니다. 리플과 SEC 간의 소송에서 우호적인 소식이 나와준다라고 하면 XRP의 가격 상승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이는 솔라나가 그 속도를 따라잡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즉 리플의 소송 리스크만 해소가 되면 다른 어떤 코인들보다도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 줄 수 있는 코인이 바로 우리 리플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세력들과 기관들은 매주 리플을 매집해 나가고 있고 지금 현재도 계속해서 매집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우리 리플을 애플, MS 그리고 아마존과 같은 비전을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당장의 수익보다는 장기적인 확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언급했죠. 아마존도 주식 차트를 보시면요. 이렇게 10년이라는 시간을 1달러, 2달러 부근에서 이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점차 상승력을 만들어 가면서 최근 몇 년 사이 엄청난 폭발적인 상승 흐름을 만들어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리플도 그런 장기적인 확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런 움직임을 만들어 가줄 수 있지만 이제 폭발적인 가격 상승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라고 하죠. XRP의 역사도 반복되어 왔습니다. 4년 사이클로 2년 동안에는 하락 흐름 그리고 2년 동안에는 상승 흐름을 만들어냈었는데요. 지금 현재 사이클에서도 2년 동안의 하락 흐름을 만들어냈고 이제 새로운 대규모 강세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사이클을 보시면 2020년도에는 어떤 이슈가 있었죠? 바로 SEC가 리플에게 증권법 위반으로 제소를 했던 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플의 가격은 상승 흐름을 만들어냈었는데요. 전체적인 암호화폐 시장의 강세장이 만들어낸 리플의 가격 상승이었습니다. 이제 내년이면 어떤 이슈들이 남아있죠? 비트코인 반감기 도래하고요. 비트코인 현물 ETF도 출시가 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내년 2월에는 리플과 SEC 합의안을 제출해야 하는 부분에서 합의가 마무리가 될 확률이 매우 높고요. 4월에는 정식 판결이 완료가 되는데 SEC가 항소만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소송 리스크는 완벽하게 끝이 나는 겁니다. 소송 리스크가 끝나고 나면 리플 CEO는 IPO 발표까지 진행하겠다라고 했었죠. 지금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리플은 이번 사이클에서 강세장이 어떤 사이클에서의 상승 흐름보다 더욱 폭발적인 상승 흐름을 만들어내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최근에 이 유럽에서 ETP까지 상장 진행한다라고 해요. ETP 뭐라고 했죠? ETF와 ETN을 결합한 상품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ETP가 상장되게 되면요. XRP로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이 막대하게 유입이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 리플 단기적으로 올해 안으로도 1달러 도달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점 기회를 놓치지 마시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고 최대한 물량을 많이 모아 가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리플은 전량 매수 의견 드리고 있지 않고요. 부분적으로 계속해서 저점이 올 때마다 물량을 모아 가실 수 있도록 매집 방법을 같이 공유 드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시드가 화수분처럼 쏟아져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장기적인 초점에서 우리 리플 매집해 나가시고요. 단기와 스윙 종목으로 시드 확보하셔서 또다시 그 수익분으로는 우리 리플에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물량을 더욱더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단의 전화번호 010-6531-7908번으로 숫자 0번 보내주시거나 문자 보내기 힘드신 분들은 하단 링크를 통해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코인 정보방 무료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무료로 입장하셔서 우리 리플 신규 매수, 추가 매수 들어가는 비중과 함께 매도가 모두 받아가시고요. 그동안의 리플 자료와 리플 매집을 위한 단기 포트폴리오까지 모두 공유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출자
추천드렸던 종목은 블러코인이었. 최근에 추천드렸던 종목은 아더코인과 파워레저 그리고 블러코인이었었는데요. 블러코인도 보시면 스윙 종목으로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입니다. 왜냐면 신규 상장하고 나서부터 계속 하락 흐름만 만들어내 줬었던 블러코인이었는데요. 최근에 거래량 실어주면서 상승 흐름을 만들어내 줬기 때문에 세력들이 지금 물량을 장악해 나가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신고가 돌파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급해 드렸었고 전고점 뚫어주게 되면 1차 목표가 750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블러코인 어떤 움직임 만들어 내줬나요? 오늘 날짜로 고가 750원 정확히 제가 말씀드렸던 1차 목표가 도달해 줬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수익 크게 많이 만들어 내셨고 그 부분을 통해서 우리 리플 또다시 저점 매수 계속해서 매집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단의 전화번호 010-6531-7908번으로 숫자 0번만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나 카톡 가입 권유, 후원 유도 절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제 영상 꾸준히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소송 관련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소송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20년이었죠. SEC가 리플에게 두 가지 소송을 제소했는데요. 하나는 리플 판매에 대한 증권성 여부였고 하나는 리플 임원진에 대한 개별 소송이었습니다. 그리고 2년이라는 소송이 지나오면서 2022년 리플이 약식 재판을 신청했는데요. 그러면서 올해 7월 13일 날짜로 약식 판결에 대한 결과가 나와줬습니다. 결과는 기간 판매에 관련한 부분은 하위 테스트를 통해서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분명한 투자 계약에 해당한다. 즉 증권으로 봤고요. 2차 판매에 대한 부분은 거래소를 통해서 알고리즘 판매분으로 블라인드 방식으로 판매가 됐기 때문에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명확히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비증권으로 봤습니다. 미국에서 증권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기준은 바로 이 하위 테스트를 통해서 진행되게 되는데요. 2차 판매에 대한 부분은 세 번째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타인의 노력에 따라 수익이 발생하려면 파는 사람이 명확해야 합니다. 하지만 블라인드 방식으로 판매가 됐기 때문에 파는 사람이 명확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비증권으로 본 겁니다. 즉 리플의 증권성은 판매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는 판례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SEC는 중간항소를 신청했지만 기각이 됐죠. 그에 따라 SEC는 리플 임원진에 대한 개별 소송을 취하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SEC가 주장을 했던 건 바로 이 리플 임원진들이 증권법을 위반했다라는 걸 알면서도 무모하게 판매를 하고 방조했다라고 주장을 한 건데요. 약식 판결 내용 자체를 보시면 판매 방식에 따라 증권법이 달라진다라는 건데 어떻게 리플 임원진들이 증권법 위반인 걸 알고 판매할 수 있었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이 부분을 SEC가 증명을 해내야 소송에서 이기는 건이었거든요. 그런데 결국 증명할 수 없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소송을 취하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미 법원이 명령한 XRP 이 기간 판매에 대한 부분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SEC가 리플에게 어떤 조치를 취하겠느냐 그에 관련한 일정을 각각 법원에 제출하라고 했는데요. 지난 11월 9일 날짜로 리플과 SEC는 각각 미 법원에 브리핑 가능 일정을 제출한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미 법원은 내년 2월까지는 합의안을 마련하라라고 명령을 내는 상황이죠. 2월 12일까지 합의가 마무리가 되지 않는다면 최종 마감 기한은 4월 29일입니다. 기간 판매부는 증권이라고 판결을 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SEC가 리플에게 어떤 조치를 취하겠느냐였었죠. 그 부분은 바로 벌금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SEC가 리플에게 7억 7천만 달러 상당의 벌금을 요구했는데요. 리플은 7억 7천만 달러의 벌금은 무리가 있다라고 보고 지불 거부 의사를 밝힌 상황입니다. SEC와 리플은 이 벌금 관련해서 어느 선이 적정한지 지금 현재도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러면서 최근 칠리플 변호사 제레미 호건과 존 디튼 역시 7억 7천만 달러 벌금에는 무리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하의 합의금을 SEC가 제시를 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이 7억 7천만 달러에는 리플이 기간 투자자들에게 판매한 XRP 전체 규모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리플의 사업 비용과 미국 외에 기간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판매한 금액은 제외를 시켜야 된다라는 부분인 거죠. 존 디튼 역시 SEC에 관할 건은 미국 내로 제한되어 있고 XRP의 대다수 판매가 미국 외의 지역에서 이뤄졌다라는 걸 미뤄볼 때 7억 7천만 달러가 아닌 미국에서 판매가 된 5% 정도의 금액만이 합의금으로 책정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게다가 최근 속보를 보시면 미 하원에서 SEC 제재 예산을 삭감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톰 해머 의원은 게리 겐슬러 위원장은
리플은 무제한 예산을 사용하면서 디지털 자산을 표적으로 삼아 규제를 남용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비효율적인 뿐만 아니라 무능하기까지 하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정적인 눈앞에 펼쳐진 FTX 폰지 사기는 막아내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최근 바이낸스를 통해서 CFTC에 대한 위상이 더욱더 올라가줬는데요. 암호화폐 규제를 명확하게 만들어낸 이 상품거래위원회는 명성이 더 높아졌고 무분별한 규제를 남용하고 있는 이 SEC의 명성은 떨어졌습니다. 그에 따라 SEC는 지금 현재 크라켄 기속장에서도 증권성 토큰 목록에서 XRP는 빠졌다라고 하는데요. 이로써 SEC가 XRP를 다시 한번 비증권으로 인정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기간 판매에 관련한 부분만 협의가 된다라고 하면 리플 소송은 완벽하게 끝이 나는 셈입니다. 그래서 최근 기사를 보시면 미 SEC가 11월 30일 날짜로 소송 관련 비공개 회의를 진행한다라고 하는데요. 리플 소송건이 논의가 될지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라고 하지만 무조건 논의를 진행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산안도 지금 삭감이 된 상황이고요. CFTC 명성까지 높아진 상황에서 무리하게 리플을 지금 항소심을 제기했다가는 SEC가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리플과의 소송은 원만하게 마무리를 짓고 다른 소송에 집중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리플 입장에서도 리플 CEO는 3심까지 불사하겠다, 대법원까지 가겠다라고 발언을 했지만 SEC와 합의를 빠르게 마무리를 하고 소송을 마무리 짓는 게 오히려 리플에겐 득이죠. 그리고 지난 소송으로 많은 기회비용을 날렸던 리플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시간을 지체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 SEC에게 내어줄 건 내어주고 적절한 시기에 IPO까지 진행한다면 리플사의 기업 성장과 규제의 명확성을 가진 코인으로 더 많은 사업을 확장시켜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SEC가 첫 번째 주장을 했던 7억 7천만 달러에 대한 벌금은 무리가 있죠. 이 부분은 일반적으로 높게 벌금을 책정해서 부르는 게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연봉 협상을 할 때도 높은 가격과 그 최저가를 부르면서 이 중간 단계의 협의점을 찾아가게 되죠. 이 SEC와 리플 벌금 또한 그런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지금 중간 지점을 찾아갈 것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월이 아니라 그 전에라도 기습적으로 합의가 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11월 30일 날짜로 SEC가 이런 회의를 통해서 내부적으로 리플은 어느 정도 빨리 합의를 마무리 짓자라는 의견이 나와준다면 올해 안에라도 합의가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합의 관련 소식 빠르게 입수하는 대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코인 정보방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자료 공유 드리고 리플 실시간 매매 대응 자료까지 같이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의 전화번호 010-6531-7908번으로 숫자 0번 보내주시거나 문자 보내기 힘드신 분들은 하단 링크를 통해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코인 정보방 무료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무료로 입장하셔서 우리 리플 신규 매수, 추가 매수 들어가는 비중과 함께 매도가 모두 받아가시고요. 그동안의 리플 자료 그리고 리플 매집을 위한 단기 포트폴리오까지 모두 공유 드리고 있습니다.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나 카톡 가입 권유, 후원유도 절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제 영상 꾸준히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안전한 투자 기원하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